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투 운동이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존투 운동에 열광하는 이유는 존투 운동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효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거예요. 지방이 제일 잘 타는 운동 강도예요. 그리고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나는 존투 운동만 하면 이거 계속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존투 운동에 열광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실제로 존투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딱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존투 운동이 엘리트 선수들에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존투 훈련 자체가. 근데 엘리트 선수들 대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운동 시간이 너무 적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능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으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높은 강도를 섞어주는 게 좋고,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높은 강도를 섞어서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다 효과가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던 동현주 그러면 그래도 이 강도에서 지방이 제일 잘 사용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존투 운동이 뭔지 보면, 존투 운동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방산의 최고점 근처예요. 그리고 이게 젖산염 역치의 바로 아래 단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젖산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강도란 말이야. 그리고 이 운동 강도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강도예요. 뭐 이걸 토크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운동 강도가 낮아요. 낮아. 그래서 실제 이 존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점,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점이란 말이야. 그럼 뭐야,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능력에서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점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존투 운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운동 강도가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그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뭐야, 이 강도에서 운동이 된다고? 이게 좋은 운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동현주 운동 강도가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운동 강도가 높으면 당연히 칼로리는 많이 써요. 칼로리는 많이 쓰는데 지방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지방 사용량이, 여기가 지방 사용량인데 지방 사용량이 줄어들어. 그럼 뭘 써요?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쓴단 말이야. 나는 살 빼는 게 목적이었는데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쓰면 결국에는 이건 체력 낭비 아닌가? 물론 칼로리는 쓰긴 써요. 칼로리는 쓰긴 쓰는데 결국에는 내 목적과 조금 부합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존투 운동 강도를 정확하게 내 심박수로 좀 표현을 해보면 여기쯤이에요. 여기쯤.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정확하게는 여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존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젖산염 역치 구간 바로 아래 단계 여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대 심박수의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뭐 여유 심박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운동 강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여유 심박수로 구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존투 운동 강도가 진짜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유 심박수로 구하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강도에서 왜 지방 연소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냐? 비훈련자가, 포인트가 그거예요. 비훈련자가 왜 지방 연소 목적으로 활용하기가 좋지 않냐면 지방 연소를 못해요. 비훈련자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지방을 제일 맥시멈으로 많이 잘 쓰는 강도라고 해도 훈련 강도가 낮으면 아니면 비만이면 이게 맥시멈 수치가 낮단 말이에요. 낮아. 그러니까 이게 잘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이렇게 최적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존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존투 운동 강도에서 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활용하기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존투인데 조금만 걸어도 존투야. 그러신 분들은 이 지방 연소 능력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방 연소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야? 동면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능을 올려야죠. 이 기능을 올려야지. 기능을 올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현씨 아까 이거 존투 운동해서 미토콘드리아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했나요?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했나요?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정된 운동 시간 안에 이 체력을 좋게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달리는 기능은 별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걷기만 해서는 달리는 기능이 향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심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어도, 체력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도 달리는 기능은 별개예요. 그래서 달리는 기능, 그러니까 내 코어라든지 뭐 유연성이라든지 종아리 근력이라든지 뭐 무릎이나 관절의 탄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받쳐줘야지 달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비만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이 이 기능들이 다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릴 때 숨이 찬 걸로 끝나지 않고 뭔가 불편하잖아. 막 종아리라든지 뭔가 어디가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 이게 심박수고 이제 운동 강도예요. 운동 강도인데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일정 가면 다시 심박수가 떨어져요. 그러다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세게 달릴 때는 어느 정도 그 좀 편한데 천천히 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걷는 거랑 별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뛰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래서 존2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정말 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정말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하루에 3,000보 이하로 걷는 사람들이라든지 아예 운동을 안 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근육과 체력이 너무 없는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체력을 키울 때는 좋아요.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존2 훈련은. 그래서 특히나 이제 허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체력도 낮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경우. 그러신 분들한테는 존2 훈련은 정말 좋은 훈련이에요. 왜냐하면 근육이라든지 관절의 부하가 크지 않은 운동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에요. 회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 몸에 부하가 적은 운동을 오랫동안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꾸준히. 그래서 당연히 긴 시간이 필요하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고강도 운동을 섞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그러니까 걸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이 내가 존투 운동만 하면 언젠간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간 내 기능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고강도 훈련이 섞어줘야지 기능 향상이 체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존투는 이렇게 허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존투 강도에서 달리기가 가능하신 분들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주기야에 맞춰서 뭐 기능 향상을 위해서 활용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때부터 다이어트에 활용하기 좋아요. 왜? 내가 더 존투에서도 지방을 잘 사용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좋은가? 저는 동면 중에 저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존투보다는 조금 더 고강도 운동을 섞어서 해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존투 운동도 하고 고강도 운동도 하고 이렇게 조금 섞어서 해주면 좋겠네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기능 향상만 땅땅땅땅땅땅 해서 내가 그거를 소화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그렇게 또 안 되시는 분들은 존투 운동이랑 또 섞어서 해주시면 좋아요. 기능 향상 운동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고, 기능 향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구성 운동, 지구성 훈련,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 다음에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으로 올릴 수 있는 거, 기능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아요. 훈련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좋아. 훈련 시간 대비 효율이 되게 좋아요. 지금 봤을 때 확 올라가죠. 근데 그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2주 넘어서 기능이 끔 더뎌요. 효과가 좀 많이 더뎌지는데, 지구성 훈련이라든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꾸준히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SIT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훈련 볼륨 자체가 그렇게까지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능이 향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좀 바짝 올려주고 해주시면 좋긴 좋은데, 사실 스프린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운동 부하가 높아지면 관절이라든지 내 몸의 스트레스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허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런 훈련이 좋죠. 근데 이런 훈련이 만약에 버거우신 분들은 결국에는 지구성 그러니까 지구성 훈련이 좋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고강도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체력, 관절, 인대, 그 다음에 근력, 유연성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SRT 훈련이 되게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내 몸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구성 훈련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존투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훈련이라는 거는 뭐 절대적으로 좋고 나쁘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이 훈련이 이 상황에서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훈련인지 아닌지, 내가 이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러너의 영양학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